안녕하십니까. 흥부TV의 바보인 친구 유중희입니다. 저는 당신도 바보구먼이라는 자서전과 퇴직 후 즐기는 삶이라는 인문교양서를 발간한 저자입니다. 또한 유튜버 활동가이고 블로그, 카페, 밴드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정리하여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은 처음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저는 공기업에서 근무하며 인사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새로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을 맞이하며 그들을 상대로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삼성 같은 대기업은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인재들이지만 바로 현장에 투입하지 않고 합숙 훈련과 현장 교육 기간을 6개월 이상 할애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지만 많은 회사는 그러하지 못하고 바로 현장에 투입되곤 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약 1시간 정도 배정하여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지만 다소라도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사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다음과 같은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첫째, 친절하고 겸손하자는 것을 주문합니다.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그 중에서 특히 남자로 태어났으면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그들이 그 시대의 수준에 맞는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에 한 부류에 속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부모를 잘 만나면 됩니다. 재벌 부모를 만나면 자기 후대까지는 몰라도 자신과 자기의 가족을 부양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둘째, 특별한 본인만의 재주가 있으면 됩니다. 삼성의 윤종룡 부회장이나 삼성 출신의 진대재 장관 같은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났다기보다는 본인의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인이 된 현대의 정주영도 부모를 잘 만나서가 아니라 본인의 탁월한 근면성과 경영 능력으로 현대를 일구어냈습니다. 스포츠계의 박찬호, 박세리, 박지성, 손흥민 같은 탁월한 스포츠 능력으로, 그러한 분들은 탁월한 스포츠 능력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던가 예약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대부분이 해당되는 것으로서 상기 두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운명을 가진 사람들은 다소 서글픈 일이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상기 세 번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출발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생활에서 고위직까지 올라가고 기업에서 중견 간부가 되자면 남들보다 월등한 자질이 있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상당히 좁은 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람으로 태어나 탁월하지 못해도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는데 큰 부담 없이 지낼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겸손과 예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예의 바르면 가족을 부양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상기 두 가지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은 똑똑한 부하를 두고 싶어 하겠지만 겸손하지 못하고 예의가 없으면 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실증을 느끼게 되어 인연을 지속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자질을 높이는 데는 시간도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은 추가 교육도 필요 없고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우리가 상식적으로 겸손하고 친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이것으로 나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안을 거역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상냥하게 인사 잘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전화를 친절하게 받는 사람도 그렇고 상대방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의 표시를 하는 사람도 겸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모든 생활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둘째, 굳은 일은 내 몫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에서 굳은 일이 떨어지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대학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박사학위까지 취득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나왔는데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입사를 하였는데 이런 굳은 일이나 하러 내가 여기 왔단 말인가? 아니면 내가 이 조직에서 가장 최근에 입사하였는데 이러한 일은 선배가 하기 전에 당연히 신입사원인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70년대 중반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약 1년 정도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다니면서 주변 청소하는 일을 했던 경험을 들려주곤 합니다. 내가 편할 때 그 누군가가 불편함을 견디고 있으며 내가 조금 불편할 때 누군가는 편안할 것인데 그 불편한 일은 선배들에게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셋째, 상사의 지시사항은 중요사항입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여야 합니다. 직장생활에서 상사의 지시사항은 최우선 중요사항으로 분류하여 먼저 처리하여야 합니다.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인연은 상사와의 인연입니다. 영향력도 가장 큽니다. 상사로부터 끌림을 받는 부하가 되면 직장생활이 아주 편하고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상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할 때는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왜 그러한 지시가 떨어졌는지 배경을 생각하면서 방향을 잡으면 상사의 마음에 드는 결과물을 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사의 결점은 부각시키면 안 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못된 상사를 만나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견디다 보면 순환 배치가 되어 벗어나는 시기가 옵니다. 상사의 결점을 부각시키는 것은 영린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상사의 결점은 본인이 이어받지 않으면 됩니다. 넷째, 보고를 잘 하자는 것입니다. 상사의 지시사항이 애매모호하면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직접 되묻기가 곤란하면 지시사항에 대한 간단한 진행 계획을 미리 보고해 보는 것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엉뚱하게 해석하여 한참 진행시키고 나서 이를 상사가 알게 되면 꾸중밖에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일을 잘하는 것 중 하나는 깔끔하게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지만 상사들이 궁금증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상사가 결제난 서류를 건네면서 문서철에 이걸 철해주게 하고 지시를 내리면 그 문서를 철한 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을 했으면 반드시 그 지시를 한 상사분께 지시하신 그 문서는 철을 마쳤습니다 라고 마무리 보고를 해야만 그 일이 종결됩니다. 그날 다른 바쁜 일로 그 일을 마치지 못했으면 그 문서는 아직 철하지 못했는데 내일 중 철해 놓겠습니다 라고 중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간 보고를 하게 되면 상사는 이 친구는 내가 내린 지시를 잊지는 않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심하게 됩니다. 물론 그 다음날 그 일을 처리하고 나서 종결 보고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도 그러할진데
비중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일수록 상사가 궁금하지 않도록 중간 보고와 결과 보고를 잘 하게 되면 다소 업무가 지연되고 미흡하더라도 꾸중 듣는 일이 없게 되며, 중간 보고는 일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빨리 전환하여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중간 상사, 예를 들어서 나는 말단이고 중간에 대리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과장이 있을 경우에 이 중간 상사인 대리보다 높은 사람에게서 직접 지시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시받은 내용을 중간 상사인 대리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 보고나 중간 보고는 대리가 과장하게 하도록 인계하는 것도 좋으나, 본인이 과장에게 직접 보고할 때에도 중간 상사인 대리에게까지 보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장이 사원에게 지시하고 나서 대리에게 확인할 경우 대리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그 조직은 죽은 조직이며 그 책임은 사원이 중간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데서 기인합니다. 지각은 이제 마지막으로 지각은 직장 생활에서 금물입니다. 집안에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기면 사전에 연락을 하고 연차를 활용하십시오. 근무 시간 중 너무 피곤하여 휴식이 필요하면 허락을 받고 나가 적당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오면 됩니다. 그러나 지각은 안 됩니다. 아무리 전날 술이 곤드레만드레가 되어도 출근할 양이면 지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 저는 제가 직장생활 30년을 하면서도 공무원들을 접대하고 하는 일로 새벽녘에 거의 인사불성이 되어 집에 들어갔다가 칠사제를 운영하던 직장에서 6시 30분까지는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출근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출근길에 전방에서 교통사고로 1시간 이상 지체해야 되다 직장 앞에 다다라 보니 3분 정도 지각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평생 처음으로 지각하는 사례를 남기고 싶지 않아 회사 정문 앞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는 집안일을 핑계 삼아 월차 처리했던 사례를 들려줍니다. 더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남아있지만 이 정도 이야기를 들려주다 보면 신입사원들에게 오리엔테이션 교육으로 부여된 1시간 정도가 흘러갑니다. 저의 1시간 교육이라 너무 부족하지만 이 부분이라도 지켜나가면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상 오늘은 신입사원에 대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고품격 유튜브 방송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과 질문은 제가 소통하고 공부하는 원동력이 되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